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모든 허위와 위선에 맞서 싸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대 서울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중에 가짜 뉴스, 왜곡 기사 이런 걸 제외하고 엄연한 팩트들만 확인하면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학생들은 150만 원씩 딱 한 번 받을 동안에 조국 딸은 분명히 장학금을 200만 원씩, 그것도 6학기 동안, 그러니까 도합 1,200만 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죠. 소위 진보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충분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 딸이 그런 장학금을 받는다면 한두 번은 몰라도 다른 학생의 어떤 그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만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진보적 교수가 그 자기 딸에게 주어지는 그 장학금이 정말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가난한 학생들의 그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었다면 그게 무슨 그 진보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그래도 진보가 좀 낫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그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아픔 이런 것에 대한 그 일종의 공감 능력이랄까요? 이런 게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국 교수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펀드 관련해서 또 문제인데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조국 교수가 자기 친척이 오너로 있는 그 펀드, 블루코어 벨롭 1호라고 하죠. 그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 펀드 회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광급공사를 싹쓸이했다 하는 게 핵심이죠. 사모펀드 블루코어 벨롭 1호의 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 일가라고 밝혀졌죠. 그리고 블루코어에서 운용하는 코링크 PE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블루코어 펀드 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처남 정 씨는 2017년 3월 코링크 PE 주식을 주당 200만 원에 5억 원어치 샀습니다. 원래 1주당 1만 원씩 발행했던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요? 그거는 그 기업이 그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링크 PE 조 후보자 가족 측 영향이 커진 시기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시점, 이게 2017년 5월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점, 이것과 맞물립니다. 이게 정말 참 이게 찾아내기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스마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에 따른 또 조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치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는 투자금 대부분을 가로등 전멸기 회사 헬스 CNT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강급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 CNT는 2017년 8월 이후에 지난달 말까지 지하철 공공기관 47곳에서 31억 9,242만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에 83%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하는 지하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팩트죠. 지금 2017년 8월부터 지난달 2년 동안 대구시설공단 창원시 김해시 이렇게 등등 했는데요. 대구시설공단 경우에도 올해 2월 중순에 신천동로 등 대구 지역 가로등 자동 전멸기 교체 관련해서 50억을 납품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것이라 바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죠. 장난칩니까? 원래 이렇게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에 안 걸리게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는데 원래 문제는 뭐냐면 납품을 받아야 할 물건의 사양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면죄부가 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게 현실인 거죠.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올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부 상대로 사업을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명백한 일종의 이제 팩트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씨가 이제 죄송한다고 하면서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더 정말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웅동학원 총자산 130억 가운데 1,300억도 아니고 130억 가운데 처분이 까다로운 기본자산을 제외한 수익자산이 70억 가량 알려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웅동학원은 현재 채무가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100억대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빚덩이를 뭐 국가에 떠넘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 지금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노가 우리 대학생들이 서울대, 고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노가 단지 내 학교의 명예가 부정에 의해서 오염되었다고 하는 어떤 자기 기득권의 침해에 대한 분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서울대는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이런 대학에 다니는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감히 꼼수로 들어와서 우리 대학의 명예를 더럽혀? 이런 정도의 분노 가지고 나서는 것은 약한 거죠. 더 깊이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조국 씨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운동권들은 자기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후 조종 역할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청와대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은 호화호식하면서 말로는 기회의 평등과 가중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라고 하는 이빨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영, 김어준, 김재동 이런 사람들은 현재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찍었던 많은 우리 국민들도 현재 당황하고 있죠. 좋은 일입니다, 이게. 더 당황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민낯이 바로 그런 공지영, 김어준, 김재동 같은 그 당신들의 그 위선적 가면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가짜 진보 세력들이 정권을 운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위 소득자가 더 어려진다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70만 4천 원,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20% 1분위는 월 소득 132만 5,500원, 1년 전보다 0.0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 소득 중에 근로소득은 계속 감소세입니다. 소득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집권한 정부에서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것이 조국 씨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딸은 6학기 내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성과 어떤 연관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200만 원은 정말 진짜 어려운 다른 학생이 받아야 할 그런 장학금,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공감 능력이 없는 가짜 진보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정치판에서 맨날 이런 겉만 번지르르한 교수나 변호사들 세워서 대중들을 호객하는 그런 관행도 한몫을 했겠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다른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품들은 이런 정권의 실세가 아니면
관공서 공무원 한번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든 이권에는 이런 조국 같은 실세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물품의 경쟁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오로지 허접한 인간관계만으로 다 해먹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러고도 촛불혁명을 이야기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개혁이 된다 이런 이야기할 염치가 있습니까 지금?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이런 도덕관념을 가지고 진보적인 척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새로운 제3의 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열받아서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